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의 10대들 사이에서 자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속엔 더 이상 학교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학생들의 절박한 외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캘리포니아의 명문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수학여행에서부터였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본 어떤 것 때문에 미국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선택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에밀리 터너라고 해요. 햇살 가득한 아침이었죠. 친구들과 함께 북적이는 강당에 앉아 있었고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완전히 달랐죠. 사방에서 웅성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긴장 때문이 아니라 뭔가 새롭고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그때 이튼 카터 교장 선생님이 무대 위로 올라오셨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모두가 집중하게 만드는 친근한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올지 너무 궁금해서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올해 우리 학교에서는 해외 수학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외국을 방문해보고 싶어 했죠. 여러분은 일본과 한국, 이 두 멋진 나라 중 한 곳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 순간 강당은 순식간에 웅성거림과 키득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어떤 학생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웃고 있었죠. 한국? 거기 위험한 분단 국가 아냐? 한국 음식은 너무 매워서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들려왔어요. 저도 뉴스에서 비슷한 얘기들을 들었던 터라 솔직히 조금은 걱정되기도 했어요. 북한이 미사일도 자꾸 쏜다고 하고 뭔가 전쟁이 금방이라도 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있던 메리가 한마디 했어요. 미국은 총기 사건이 너무 많아 무서운데 한국은 그런 게 전혀 없대. 누구도 그 말에 반박하진 않았어요. 얼마 전에도 근처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문제는 저를 항상 불안하게 했어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메디슨이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나는 무조건 일본.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너무 멋지잖아. 친근하고 가볍게 하는 말이었지만 저는 그 말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건지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들려온 이야기들은 대부분 단편적인 것들이었고 무섭다거나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그 자리에 앉아 저는 두 나라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일본은 인기 만화와 첨단 기술로 머릿속에 금방 그림이 그려졌지만 한국은 뭔가 마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야기 같았어요. 한국은 정말 어떤 곳일까? 사람들 말처럼 무섭기만 한 곳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나라이기도 할까? 확실하진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호기심이 생겼고 작지만 분명한 용기가 제 안에서 솟아났어요. 카터 선생님의 공지가 끝난 뒤 우리 반은 질문과 의심으로 가득한 웅성거림에 휩싸였어요.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제 머릿속은 한국은 실제로 어떤 곳일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죠. 주변 친구들 중 몇몇은 한국은 위험하다는데? 하고 속삭였고 또 다른 친구들은 한국 음식은 너무 매워? 라며 농담을 했어요. 그런 말들은 이미 여러 번 들어봤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강한 호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이 비디오를 주의 깊게 봐주세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일부 보여줄 거예요. 강당의 불이 어두워지고 무대 앞에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저는 더 잘 보기 위해 스크린 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고 비디오가 시작되자 제 심장은 마치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영상은 현대적인 한국의 학교 모습으로 시작됐어요. 반짝이는 깨끗한 바닥, 밝고 알록달록한 벽으로 둘러싸인 넓은 복도. 그 공간은 활기차고 따뜻한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교실 안에는 행복한 표정으로 집중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그들은 함께 과제를 하며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들이 배우는 방식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조용히 앉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친구들과 아이디어를 나누며 배우고 있었어요.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학교 식당이 나왔어요. 전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 공간은 마치 고급 레스토랑 같았거든요. 테이블은 가지런히 정돈돼 있었고 음식들은 건강하면서도 군침 돌게 생겼어요. 스테인레스 식판에 부드럽고 윤기 나는 고기 요리, 그리고 싱그러운 색감의 채소들까지. 그 음식들은 하나하나가 예술작품처럼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사를 즐기고 있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비디오는 계속되었고 이제는 학교 밖 활기찬 거리 풍경이 펼쳐졌어요. 거리는 넓고 깨끗했으며 양옆으로는 나무들과 친근한 간판들이 정돈되어 있었죠. 사람들은 서로 인사하며 미소를 지었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낮임에도 불구하고 가게 간판과 가로등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면서도 편안하고 안전해 보였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희망의 불씨 같은 걸 느꼈어요. 어쩌면 한국은 사람들이 말하던 그런 위험한 곳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그 다음 장면에서는 학생들이 공원에서 놀고 웃으며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들의 웃음은 진심으로 즐거워 보였고 생기 넘치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그 장면은 마치 이들이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하나의 공동체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이 자신이 속한 학교와 도시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도 느낄 수 있었죠. 잠시 후에는 전통적인 한국 시장의 모습이 짧게 나왔어요. 영상 속에는 흥겨운 상인들의 목소리와 신선한 음식 냄새가 가득 느껴지는 듯했어요. 저는 활기차게 오가는 사람들의 대화와 따뜻한 분위기를 상상했어요. 그 시장은 붐비긴 했지만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생동감과 다채로운 색채로 가득 차 있었죠. 비디오가 끝나고 강당의 불이 천천히 켜지자 방 안은 조용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앉은 자리에서 한국을 잠시 다녀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얼굴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눈은 놀라움과 감탄으로 크게 떠 있었고 입가에는 마치 소중한 비밀을 발견한 듯한 조그마한 미소가 떠올랐죠. 카터 선생님께서 비디오를 본 느낌을 물으셨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제 생각에 한국은 정말 멋진 곳인 것 같아요. 안전해 보이고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 보여요. 학생들이 협력하는 모습과 식당의 음식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었어요. 주변의 친구들 몇 명도 여전히 망설이는 눈치였지만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이었어요. 일본의 영상도 보고 여행지에 대한 투표를 했어요. 거의 반반으로 의견이 나뉘었는데 간발의 차로 한국으로 여행지가 결정됐어요. 한국에 대한 영상이 표를 가르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강당을 나서는 길,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고 대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모험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배우고 그 특별한 경험을 직접 해보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여행 당일이 밝았어요. 그 설렘과 긴장감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평소 같으면 알람 소리를 무시하고 이불 속에서 꾸물거렸을 텐데 그날은 눈이 번쩍 떠졌죠. 새벽 4시였어요. 새벽이 아니라 그냥 밤 아닌가요? 배가 살짝 아플 정도로 긴장했는지 입맛도 없더라고요. 엄마가 챙겨준 샌드위치도 한 입만 겨우 베어 물고는 후다닥 옷을 입고 배낭을 맸어요. 학교 주차장에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들 얼굴이 붓기도 전에 흥분으로 눈이 반짝였어요. 전날 밤에 우리끼리 돌려보며 봤던 그 한국 여행 소개 비디오 이야기로 또 난리가 났죠. 진짜 한국은 어떤 곳일까? 저기 진짜 김치냉장고 있는 거 실화야? 밤에 길거리에서 떡볶이 먹는다잖아. 우리는 웃고 떠들고 기대와 궁금증으로 들떴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 창밖에 펼쳐지는 도시 풍경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낯설고 설레었어요.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졌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도 다 특별해 보였죠. 왠지 마지막으로 보는 미국 같았달까요? 옆자리 친구 메디슨은 계속 한국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말해댔어요. 나 명동 간다. 그리고 홍대. 그리고 혹시 BTS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사실 속으로는 진짜 한국은 어떤지 꼭 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공항 도착 후 탑승 시간이 되었고 드디어 탑승교를 지나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쪽 제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그때 갑자기 제 앞자리에 꼬마아이가 빤히 절 쳐다보는 거예요. 너 한국 가? 한국엔 로봇 있어?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졌어요. 로봇은 글쎄? 한국엔 진짜 빠른 와이파이는 있다고 들었어. 그 아이는 감탄하더니 자기도 로봇 만나고 싶다며 손에 든 인형을 저에게 자랑했어요. 작은 에피소드였지만 긴장감이 조금 풀렸어요. 왠지 모르게 이 여행 잘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강렬한 굉음과 함께 땅을 박차고 올라갈 때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이제 진짜 간다. 창밖을 보니 캘리포니아의 익숙한 풍경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도로, 나무, 건물들 모든 게 작아지고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제 마음에도 짜릿한 전율이 올라왔어요.
그 전율은 마치 첫사랑을 고백하기 직전에 그 떨림 같았다고 하면 너무 오그라드나요? 기내 잡지를 펼치자 한국의 풍경들이 한 장 한 장 눈앞에 펼쳐졌어요. 고즈넉한 궁궐, 반짝이는 도시 야경, 거리에서 웃으며 떡볶이를 먹는 사람들. 그걸 보며 저는 상상했어요. 저 골목에 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들처럼 나도 웃고 있을까? 비행기 안에서는 몇몇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친구는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나 사실 두려워. 말도 안 통하고 낯선 나라잖아.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했죠. 그냥 가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우리가 안 가보면 누가 알아? 그 말에 다들 웃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약속했죠. 한국에 공정한 기회를 주자. 직접 보고 느껴보자.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가까워졌을 무렵 창밖엔 어렴풋이 새로운 땅의 풍경이 보였어요. 그 낯설고도 반가운 풍경.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한국 하나 왔어.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본격적인 탐험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마치 영화 속 모험의 첫 장면 같았죠. 설레는 마음으로 부스스 눈을 비비고 거울 앞에 섰는데 어제 먹은 기내식 때문인지 얼굴에 트러블이 한두 개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첫날부터 이게 뭐야 잠깐 속상했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은 한국의 진짜 얼굴을 만나러 가는 날이니까. 옷을 챙겨 입고 호텔 밖으로 나섰을 때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침 햇살과 코끝을 스치는 상쾌한 공기가 정말 반가웠어요. 도시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는 중이었고 그 풍경은 제 마음을 새하얗게 비우고 새롭게 채워주는 느낌이었죠.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경복궁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창밖을 보는데 고층 빌딩 사이사이로 보이는 기와지붕, 골목길 이건 진짜다. 제 속에서 이런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어요. 마치 과거와 현재가 어깨 동무하고 걷는 것 같았달까요? 경복궁에 도착했을 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웅장하고도 섬세한 궁궐의 곡선, 붉은 기둥, 푸른 단청 그 안에 수백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머물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소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복 체험을 하던 중 제가 고른 한복이 문제였어요. 왕비처럼 화려하고 길쭉한 보랏빛 치마였는데 너무 길어서 계단 내려가다 발이 엉켜 그대로 쿵 넘어졌어요. 그것도 사람 많은 곳에서. 깍!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고 저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일어나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무릎은 살짝 까졌고 마음도 쿡쿡 찔렸어요. 그때 지나가던 한국 아주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아이고 괜찮아요? 이거 무릎에 붙이세요 하며 작은 밴드를 건네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만난 작은 친절 그게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한복 자락을 손으로 꼭 쥐고 조심조심 걷기 시작했어요. 왠지 모르게 그날의 모든 풍경이 더 진하게 마음에 남았죠. 궁궐의 기와 하나하나 바람결 발자국 소리까지도요. 경복궁을 나와서 간 곳은 광장시장이었어요. 거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시장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눈과 코와 귀가 동시에 열렸어요. 어서와 떡볶이 이거 맛있어. 호떡 드셔보세요. 상인들의 목소리는 마치 노래 같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은 보석처럼 반짝였어요. 전 결국 떡볶이에 도전했어요. 매울까봐 살짝 망설였지만 첫입에 터진 단짠 매콤한 맛은 와, 이건 예술이었어요. 입안이 조금 화끈해지긴 했지만 그게 오히려 에너지처럼 느껴졌어요. 떡볶이를 파시던 아저씨는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며 외국 사람도 잘 먹네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색한 한국어로 매워요 근데 맛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아저씨는 이야 한국인 다 됐네. 하시며 하이파이브까지 해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진짜 한국에 들어온 느낌을 받았어요. 오후에는 시장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아있자니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노부부가 손잡고 걷는 모습, 모든 게 하나의 따뜻한 영화 장면 같았어요. 그 잔잔함 속에서 문득 떠올랐죠. 한국은 그냥 보는 나라가 아니구나. 직접 부딪히고 웃고 넘어지고 그렇게 느끼는 나라구나.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무릎엔 밴드가 붙어 있었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오늘의 이 작은 실수와 따뜻한 만남들이 제 여행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라고요. 정말 놀라운 나라야. 그 말을 친구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죠. 내일은 더 많이 웃어야지. 더 많이 경험해야지. 우리는 한국의 한 유명한 고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이었고 저는 긴장되면서도 호기심으로 마음이 들떴어요. 한국의 학교가 캘리포니아의 우리 학교와는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고등학교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마치 발표를 앞둔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학교 건물은 아주 현대적이고 깔끔했으며 입구는 넓고 개방적인 분위기에 밝은 조명과 정성스럽게 꾸며진 정원이 저희를 반겨줬죠.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한국 학생들이 다가와 따뜻한 미소와 정중한 인사로 우리를 반겨줬어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그들의 다정한 태도 덕분에 금방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곧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호기심 많고 열정 가득한 학생들이라는 걸요. 학교 투어는 넓고 환한 교실에서 시작됐어요. 김 선생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교사께서 우리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학생들이 어떻게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배우는지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때 제가 작게 당황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교실 뒤쪽에 앉아있던 저는 조용히 구경만 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김 선생님이 저를 가리키며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미국 친구 한 명 수학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학이요? 그것도 한국에서 낯선 교실에서요? 다른 친구들이 살짝 웃고 저도 머쓱하게 웃으며 앞으로 나갔어요. 칠판 앞에 서서 손에 분필을 쥐었는데 글자가 희미하게 보이고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죠.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해보세요. 김 선생님의 부드러운 말에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숫자 하나를 실수로 잘못 썼고 결국 답이 틀렸죠.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고 저는 미안해요. 틀렸죠? 하고 작게 웃었는데 그 순간 교실 뒤쪽에서 지훈이라는 학생이 오히려 제가 배웠어요. 문제를 푸는 방식이 새로워요. 라고 말해줬어요. 그러자 다른 학생들도 맞아요. 생각을 다르게 하셨네요. 하며 박수를 쳐줬어요. 그 장면 정말 잊을 수 없었어요. 저는 부끄러워질 뻔했던 순간에 오히려 따뜻한 격려와 환대를 받은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이 학교는 단지 정답을 찾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배우고 존중하는 공간이라는 걸요. 그 후 지훈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고 그는 자기가 과학을 좋아하는 이유, 친구들과 협력하는 재미 등을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죠. 틀리는 건 괜찮아요. 서로 배워가는 거니까요. 그 말은 제가 학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살짝 흔들어줬어요. 점심시간에는 학교 식당에서 특별한 급식을 먹게 됐고 진짜 말로만 듣던 그 유명한 김치와 된장국이 나왔어요. 조금 긴장했지만 한 입 먹어보니와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김치는 약간 맵고 시큼했지만 입에 착착 감기고 된장국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맛이었어요. 그 맛이 익숙해지니 왠지 한국 사람들 마음도 조금은 더 이해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후에 워크숍 시간에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문제를 함께 풀면서 우리는 단어 몇 개, 손짓, 그리고 웃음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교육에 대한 저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 학교는 단지 열심히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실수도 받아주고 다름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곳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내가 틀려서 오히려 더 많이 배웠다. 그리고 그 배움이 앞으로의 나를 더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이 하루는 제 안에 오래도록 남을 이야기로 남게 됐답니다. 오늘은 여행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 아침 저는 여러 감정이 뒤섞인 상태로 눈을 떴습니다. 한국에서의 멋진 시간이 거의 끝났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밀려왔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경험한 모든 것이 너무도 특별하고 벅차서 설렘 또한 함께 느껴졌어요. 호텔 방문을 열고 저는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잠에서 다 깨어나지 않은 도시, 새벽 햇살은 모든 것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죠. 로비에서는 친구들과 다시 만났어요. 우리 모두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들을 나누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고 말했고 또 어떤 친구는 아름다운 장소들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어요. 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각자 한국에서 무언가 소중한 걸 발견했구나. 저에게는 멋진 경치와 음식도 물론이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어디서든 느껴졌던 배려와 친절함이 무엇보다 기억에 남았어요. 그날 오전 우리는 마지막 산책을 위해 호텔 근처 작은 공원에 들렀어요. 푸르른 잔디가 마치 초록 카펫처럼 펼쳐져 있었고 크고 우아한 나무들이 조용히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부는 바람을 느끼며 멍하니 있었죠. 멀리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웃고 있었고 그 밝은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순간 미국의 바쁜 학교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빡빡한 일정, 끝없는 스트레스.
그와는 달리 이곳은 어딘가 느긋하고 여유로우며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환영받는 느낌이 있었어요. 공원길을 천천히 걷다 보니 며칠 동안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화려한 색감과 전통 지붕이 인상적이었던 궁궐, 활기차고 친절한 시장의 상인들, 배려와 협력으로 가득했던 고등학교 학생들, 정성스럽게 차려진 급식과 그 안에 담긴 마음까지 모든 순간이 마치 하나의 큰 이야기처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나라를 이제는 다르게 보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곳은 희망이 숨쉬고 전통이 살아있으며 미래에 대한 약속이 진하게 느껴지는 곳이었죠. 그때 제 안에서 하나의 결심이 움트기 시작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문화체험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미국에 익숙한 학교를 떠나 한국의 국제고등학교에서 유학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이 문화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저를 감동시킨 이 나라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노트를 꺼내 들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을 조심스럽게 적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강한 공동체 정신까지 이 모든 것이 제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남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의 저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도요. 꿈을 품게 된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면서요. 글을 다 쓰고 고개를 들었을 때 친구들이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누군가는 한국을 꼭 다시 방문하고 싶다 했고, 다른 친구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더 깊이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제 꿈을 나누었어요. 나는 정말 이곳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국제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이 나라를 더 배우고 이 아름다운 경험들로 가득 찬 삶을 살아보고 싶어. 친구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저는 제 진심이 그들에게도 전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짐을 싸고 출발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 여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이 여정은 제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줬고 제가 원하는 삶의 방향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해줬어요. 모든 나라는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그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해선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는 것. 한국은 이제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저는 두려움 없이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저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노을이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그 빛들 속에서 저는 이 여행이 제게 어떤 성장을 안겨줬는지를 생각했어요. 학생으로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연 용감한 사람으로서 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어요. 버스가 공항 주차장에 들어설 즈음 저는 창밖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한국. 새로운 시작을 보여줘서 그리고 언젠가 이곳에서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영감을 줘서. 오늘은 떠나지만 이 여정에서 얻은 모든 교훈과 감정은 언제까지나 제 안에 남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밝은 마음이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터치글로벌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터치, 구독은 글로벌하게.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치글로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